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등 수학의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영어 교과의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 교과는 다른 교과들에 비해 이제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프로토타입이 검인정 교과서 그 출판사들의 AIDT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초등 영어 AIDT 프로토타입입니다. 영어 교과는 자문위원과 전문업체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한테 사전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한번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문위원과 전문업체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또 직관적인 사용으로 쉬운 사용법이 필요하다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또 다양한 소통 방식,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어드저스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또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습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AI 튜터와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눈에 좀 보이는데요.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법이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의 AIDT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직 교사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포인트라던가 아바타를 꾸미는 이런 기능으로 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릴 학습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알림이 교사한테 오는 그런 모니터링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시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롤플레이 같은 기능을 희망하시고 있고 또 발음 평가를 할 때 그래프 같은 수치보다는 별과 같은 메타포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발음이 이렇게 그래프 같은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별 같은 메타포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의 능력치에 따라서 사용성이 다르지 않는 시스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사용법이 대안이 될 텐데요. AIDT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도구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의 그런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나 경력, 연령 같은 것이 사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법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영어 AIDT는 이렇게 학생과 교사의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 내에서 인클래스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이 안에서 쌓이는 이 학습 데이터로 교사가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정리할 때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용 대시보드입니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한 이런 포인트 존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의 가장 큰 기능이죠. 학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고 또 학생의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 콘텐츠가 이렇게 추천되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교사가 수업안을 구성하면 이렇게 지도 형식으로 로드맵이 그려지고요. 또 AI 튜터 헬프라고 해서 귀여운 AI 튜터 캐릭터도 보입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 코스 설계, 여기서 보이는 키워드들은 학생 수준에 맞춘 추천 콘텐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콘텐츠 유형을 차별화하여 이제 개별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인공지능의 맞춤형 학습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지금 레슨 9가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검인정 출판사마다 그런 성취 기준은 다 같아도 단원별 이 제목이 다 다를 텐데 그 구성 순서를 어떻게 교사가 이용을 해야 할지 이 점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요. 학생용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교사용 AIDT는 교사에게 익숙한 UI와 UX를 제공하고 손쉽게 학습 설계와 학습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간단해서 좋은 인터페이스기는 한데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구체적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교육과정 표준체계 학습 맵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학습 주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목표 보고서, 오답 보고서도 보이네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학생들에게 이제 보고서나 학습 맵이 제시가 된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으로 학생들에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요소가 추가되면은 더 좋을 것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 선택형, 진위형, 선다형, 서답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드래그 앤 드롭이나 TF를 이용한 문항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인식 기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파닉스 관련 문항을 서술형으로 제공해서 시스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음성 인식을 활용해서 말하기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는 그래프가 아니라 별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 하자면 제시된 이런 형태의 평가 방법은 사실 AI가 아닌 그냥 일반 디지털 콘텐츠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런 인공지능의 특별함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영어를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인공지능이 나의 발음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더 강하게 발음하세요. 아니면 뭐 F는 이런 식으로 다시 발음해보세요. 이런 추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전 떠올렸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현을 못한 것 같고 또 필기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초등 영역에서는 그 영어 공책에 직접 써보고 틀렸으면 고쳐 써보고 그다음에 알파벳 쓰기 이런 활동도 시작되는 단계인데 필기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토타입에 AIDT가 들어온다면 쓰기는 또 교사가 따로 공책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AIDT를 도입하는 의미가 크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반복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제시한다고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학습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인식이 안 돼서 쓰기에서도 알맞은 알파벳을 선택하는 이런 평가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5개로 나눠서 콘텐츠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도 제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성취도나 진도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공지능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런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에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또 영역별로 성취도를 보여주는 기능도 인상적이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텍스트 중심의 심플한 보고서는 조금 더 그래픽적인 요소를 더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봤던 귀여운 캐릭터가 AI 튜터로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영상을 캐치해서 이런 알람이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이네요. 개인별 학생의 진도율이나 성취도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개인 학생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AI 보조교사 기능을 이용해서 시험지 과제를 생성해서 출제한다. 그래서 교사가 콘텐츠를 선택을 해서 시험 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과제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출제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습 순서를 재구성해서 학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안을 제작할 수도 있고 직접 수업 꾸러미를 만들어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교사가 업로드한 파일을 따로 관리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네요. 라이브 퀴즈 기능도 있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콘텐츠도 보입니다. 통합 콘텐츠 뷰어, 성취 뷰어 기능도 있고요. 사전 의견 수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롤플레이를 위한 기능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볼게요. 학생이 그 발음을 따라 읽으면 그 발음을 평가해서 이렇게 별점으로 보여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적합성 검증 결과입니다. 조금 키워드만 보여드리면요. 네,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과 AI 발음 평가 콘텐츠가 재미있었다. 근데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그런 게 이제 그래프로 나온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더 재밌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 2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형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AIDT만으로 40분 수업이 가능할까? 이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 추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목표 보고서와 오답 보고서를 교사도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에서는 학생들 개별의 목표 보고서, 오답 보고서를 교사가 열람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네, 이 부분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제 소감은요, 많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게 조금 제 한 줄 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어 교과에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바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영어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이렇게 보았을 때 학생들이 직접 그런 말하고 읽고 하는 그런 음성을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하고 정말 인공지능만의 학습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디지털 콘텐츠 수준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쓰기도 마찬가지로 필기 인식이 안 된다는 게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학생들의 그런 손글씨를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교정해 주는 것도 물론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큰 일이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그 활동지에 쓴 내용을 저장하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종이 활동지에 했던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과서에다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학생들이 쓴 라이팅 활동지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게 또 인공지능의 분석이 가미가 된다면 진정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저는 조금 상상을 해보았는데 네, 요 필기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앞쪽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려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열심히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하시느라 힘쓰신 연구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요렇게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이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로 하는 게 어떤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래프가 별점보다 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별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과 그래프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인공지능의 장점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관련입니다. 이거는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이게 AIDT가 전국에 보급이 되는 거라면 전국의 이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누적이 될 텐데요. 이 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이기도 하죠. 학생들의 그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이 개인정보, 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누구에게 그 책임권을 넘길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그 사교육 시장으로 나간다면 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연료가 되는 저는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출판사가 만든 AIDT를 구입한 순간 그 AIDT로 학습하는 나의 데이터까지 그 소유권을 그 출판사에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어 교과에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왔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교과는 특히 그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지금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출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출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2025년에 이 AIDT가 보급이 될 때 이 프로토타입에 준해서 더 개선된 그런 표준안을 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그 12월 4일에 발표된 이 프로토타입을 보고 각 출판사에서 개발한 AIDT를 보급을 할 건지 네, 이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가 개발한 AIDT를 우선해서 보급을 한다면 그게 또 다른 교과 출판사들에게 또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2025년에 도대체 어떤 형태의 AIDT가 보급이 될지 궁금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토타입의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개선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작은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영어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수학 교과와 영어 교과의 차이 때문에 제가 영어 AIDT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수학 교과는 사실 어느 출판사나 그 단원의 순서라던가 아니면 배우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죠. 대동소이한데 영어 교과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거를 다 인공지능 그 기술로 구현해내는 게 수학 교과에 비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AIDT 왜 써? 차라리 그냥 책이나 공책으로 하는 게 더 편한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AI만의 강점을 살려서 더 멋진 인공지능 교과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